자, 우리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떠한 생각이든, 한번 잡념을, 지나간 일이든, 기분 나빴었던 일이든, 모든 걸 한번 생각을, 어떤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눈을 한번 떠보시고. 자,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요. 그냥 억지로 자꾸 생각을 만들면 좀 올라왔다가 다시 없어지고 올라왔다 다시 없어지고 그런 느낌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을 보고 있잖아, 그죠? 예. 보고 있는 놈이 따로 있고 생각이 떠오르는 놈이 따로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안 떠오를 때는 거기가 공한 자리잖아. 예. 아무 생각이 없잖아, 거기가 공적한 자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살님 한번. 저도 생각을 일부러 하면은 떠오르고요. 떠올랐어요. 떠오를 때 그 한 개 생각이 떠오르죠. 근데 거긴 감정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니 없죠. 감정은 그냥 없죠. 뭐 그림 보듯이 뭐 그런 네,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나는 그 생각을 보는 자지, 네? 보는 자지. 생각이 떠오르는 자리가 있고 보는 놈이 있고, 그죠?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네,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네, 그냥 사라지네, 이런 걸 내가 다 알잖아, 그죠? 그 공적한 운동장 같이 그 자리에 어떤 한 생각이 올라와서 지가 맥을 못 추고 없어지는 거를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응? 그죠? 맞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게 번뇌가 끊어진다, 뭐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체 잡념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는 안 올라와야 돼요. 의도하지 않으니까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온 상태에서 있는 게 그게 바로 삼매짜리야. 예, 그게 삼매짜리인데 거기서 내가 의도해서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나중에 사유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사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지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떠오르는 생각에 내가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휩쓸려서 거기에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번뇌가 끊어진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호흡 수련을 해야 돼요. 쿤달리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쿤달리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쿤달리니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차크라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크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차크라가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응?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수행을 해보니까. 숨 쉬는 거 느껴. 어떻게 느꼈어요? 배가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내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죠. 네.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는데 앞뒤로 숨을 쉬어줘야 되잖아, 그지? 볼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쉬더라고요. 그렇게 쉬고 있죠. 그래서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배꼽 좀 더 밑에. 배꼽 좀 밑에. 이게 이제 호흡이 나중에 이제 가늘고 길게 돼야 돼. 그게 내가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련법에서는 뭐 3초 들으시고 3초 쉬고 5초 내쉬고 뭐 이런 수련법들도 있어요. 그거는 강제 수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호흡 길이에 맞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움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수련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수련을 가르쳐요. 뭐 쿤달리니 뭐 명상이라든지 뭐 차크라 명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호흡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연스러움이 뒤따라줘야 돼요. 나한테 그게 최적화된 호흡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쉬는 것이 최적화된 호흡이에요. 그죠? 최적화된 거를 갖다가 자꾸 틀어버리면 호흡 같은 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다른 거는 내가 어떤 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건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은 진짜 자연 그 자체거든. 내가 인의를 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래서 왜 호흡 수련을 이렇게 그 잡념이 끊어지고 어느 정도 잡념이 끊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위 뭐 차크라 명상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인위가 개입돼 갖고 자꾸 호흡을 내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과호흡이 될 때도 있고, 그죠? 저호흡이 될 때도 있고, 호흡 밸런스가 깨져.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몸에서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바이오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한 활성산소나 이런 것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차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정기신이라고 그래요. 하단전을 정, 여기 가운데 여기를 기, 이제 신 이런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내가 그 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보면은 거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호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어지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잡념이나 뭐 이런 건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몇 개. 하다가 이제 호흡 계속 생각나면서 호흡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서 그냥 그렇게 쭉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다 다 인지가 됐죠. 다 알고. 그렇게 돼야 돼요. 주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잡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인지가 안 되고 산매 속에만 들어가 가지고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런 거는 산매에만 집중을 하는 거거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의 모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들리면 들리자. 그 대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가 개입이 안 되죠. 들려지는 거지 그냥. 응? 그러다 보면 아 뭐가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하지만 거기에 내가 기쁨이나 뭐 불쾌함이나 짜증난다라든가 수련하는데 방해한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응?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코를 골든 뭐를 하든 그건 내 사정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식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잡념이 그렇게 끊어져 나가야 되고 외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관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행이 꼭 조용한 데서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차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도 그 수행 상태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현실이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투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게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꼭 산매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갖고 선매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갔으면 매년 다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 부처님도 그것 때문에 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그 명상할 때만 그런 상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잠이 오던가요?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이 움직이는 소리 이런 여기가 좀 산만하죠. 많이 왔다가들 갔다가들 하니까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리던가요? 네. 잠이 들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느낌이 그렇게 오케이. 그때 막 잡념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의만 인지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쿵쿵 들어가 몸의 느낌만 느낀 거죠. 이제 쿵쿵 떨어지는 게 뭐냐면 본인이 호흡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단계별로 떨어져. 쿵. 어떤 사람들은 꽉꽉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5층에서 큰 냉장고 한 개 주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 그게 이제 쿵달리니 각성이라고 그러지. 저쪽 애들은 요가나 이런 사람들은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밑으로 저절로 떨어지는 거지. 내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호흡 조절을 해서 내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호흡이 떨어져야 되는. 그렇게 되는. 네. 그 시작하고 딱 이렇게 스님 종 치시잖아요. 네. 앉자마자
보통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막 몸 안에서 이렇게 제 몸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는 느낌? 활동하기 직전에 네, 직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러다가 활동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세포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막 그렇지. 네. 그게 세포각성이야. 온 세포에서 뭔가 시그널을 네, 그걸 처음 느꼈어요. 지금 중요한 걸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우리가 강의할 때 법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잖아. 그게 세포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그런 그 커뮤니티, 이 세포 간의 커뮤니티가 서로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 이제 이런 데서 느끼다 온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상반신 정도 음. 느낀 거는 오늘 느낀 거는 그렇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포가 이제 서로 어떤 이제 그 시그널이 오는 거지 이렇게. 예? 이제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일 거야 이제. 생명력 자체가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수동. 이게 세포들이 아는 거야 이제 준비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준비 단계가 없었잖아. 못 느꼈어요. 못 느꼈지. 근데 지금 이제 그만큼 예민해진 거예요. 응? 이게 호흡 수련이 아나빠나 싸띠가 아니라 이렇게 호흡 수련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몸의 세포들이 이제 알아. 미리 알아. 미리. 그러니까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 무릎이 아픈 것처럼. 근데 비 왔죠. 그래서 어? 제가 그-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그렇지. 비 왔어. 네. 맞아. 그것처럼 여기 벌써 자극이 오잖아. 비 오기 전에 자극이 왔잖아. 근데 진짜 비가 왔잖아. 그렇듯이 이제 몸에서 일어나기 전에 야들이 이제 그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 응?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세포를 다 각성시켜야 되거든. 세포 각성을 다 시켜야 되거든. 근데 세포 각성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이 제일 좋아. 근데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호흡으로 뛰어들으면 안 돼. 어느 정도 번뇌가 끊어지고 주변에 내가 개입이 안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호흡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